오늘도 선한목자병원 이창 원장님께 무릎 줄기세포 수술에 대한 질문들을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수술실 안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수술이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무릎 줄기세포 수술을 하는 과정이나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수술하는 당일 이야기부터 수술실에 들어가서 어떻게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을 하는 당일에는 금식된 상태에서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죠. 먼저 마음을 안정시켜 드리는데요. 제 경우에는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 평안한 상태에서 마취를 해드리게 되는데요. 가난하게 피부에 주사를 놓는 것처럼 매우 가는 주사바늘 등에 2.5에서 3cc 정도의 약을 주입하면 마취가 됩니다. 이 경우 그냥 서서히 마취가 되면서 그 사이에 수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그 수술 부위를 깨끗이 소독하고 남은 부분들을 그 소독된 천으로 가려서 수술 중에 오염되지 않게 하는 수술 준비가 한 30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마취를 하시는군요. 기도까지 해주신다니 교회를 다니는 분이든 안 다니는 분이든 마음이 평안할 것 같네요. 먼저 부정졸골술과 연골판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술이 시작되면 피가 전혀 나지 않도록 지혈대를 감아서 수술하는 동안 거의 피가 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볼펜 끝만한 조그만 흠집을 내서 그 안에 관절 내시경을 넣고 무릎 안쪽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때 무릎 안에 보이는 그 지저분한 것들을 다 깨끗이 씻어낸 뒤에 십자인대 상태를 보고 이것에 이상이 있으면 교정을 하게 되는데 대개는 수술 전에 확인해서 이상이 없을 때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슬개골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슬개골, 대퇴골 관절 사이에 연골 손상이 있으면 이것을 잘 씻어내서 정리하게 되고요. 이제 다리를 90도로 해서 원래 하기로 한 연골판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대개는 연골판이 너덜너덜하게 많이 손상된 경우에는 연골판만 정리하면 되지만 깨끗한 연골판을 가지고 있는데 오다리인 분이라면 거의 그 내측 연골판 뒤쪽 부분에 뿌리가 끊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때에는 이 연골판 뿌리 봉합술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의사에 따라서 안 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합니다. 봉합을 하게 되면 특수한 기구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무릎의 상태에 따라서 매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세가 많지 않을수록 해드리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쪽 연골의 그 초자연골 상태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대퇴골 쪽에 연골이 깊이 패인 경우가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경골의 그 고평부 부위에 연골이 벗겨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때는 깨끗이 씻어내고 RF라고 하는 그 소작 기구를 통해서 깨끗이 정리를 해주고요. 줄기세포 주입을 준비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X다리인 경우에는 외측 부분에 연골판과 초자연골을 똑같은 방법으로 준비해 드리게 됩니다. 양쪽이 다 손상된 경우에는 휜다리 교정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서 사전에 그 준비된 대로 한쪽만 손상이 되어야 되고 반대편은 건강한 상태여야 이 교정 절골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친 후에 그 관절경 시술을 잠깐 멈추고 이제는 휜다리 교정을 하게 됩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네요. 굉장히 복잡하고 민감한 수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숨 한번 돌려보고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상체 절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쓰는 기구에 따라서 6에서 8cm 정도 절개를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환자분들의 상처를 작게 하기 위해서 3, 4cm 정도로 절개를 하게 되고요. 시암이라고 하는 그 방사선 기계의 도움하에 교정을 하게 됩니다. 이 엑스레이 기계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서 대퇴골 머리 중심과 발목의 중심을 연결한 가느다란 막대기나 줄을 이용해서 무릎에 어느 쪽으로 힘이 가는지를 정확하게 판별하게 됩니다. 이때 그 경골근이 내측 부위에 절골술을 시행해서요. 다리의 각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적게는 한 5mm에서 많게는 20mm 정도까지 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각도가 되었을 때 내고정을 할 그 금속판과 쐐기를 사용해서 고정하게 되고요. 대개는 6개에서 7개의 나사못을 이용해서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하게 됩니다.
과도하게 교정을 하게 되면 위쪽에 손상이 될 수가 있어서 때로는 외측에 작은 나사를 찾아서 미리 고정해 드리기도 하고요. 벌어진 뼈 사이에는 타인의 뼈를 넣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그 칼슘 성분으로 만들어진 인공뼈를 집어넣어서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드리게 됩니다. 대개는 이 인공뼈들 사이에 조골 세포들이 자라서 들어가서 그 성분들을 내 뼈로 바꿔놓게 됩니다. 대개는 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1년 이후에는 이 기구를 제거하기도 하고요. 뼈가 약하거나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그냥 가지고 사시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연골판 정리, 교정 절골술까지 끝난 상황을 말씀해 주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줄기세포를 어떻게 주입하는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오는데도 수술 시간이 꽤 걸려서 지혈된 시간이 2시간 이상 넘어간 경우에는 중간에 잠깐 풀기도 하지만 아주 길지 않다면 그냥 진행하게 됩니다. 무릎으로 다시 돌아와서 절개를 하거나 아니면 이미 뚫려져 있는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속을 다시 들여다보면서요, 뾰족한 드릴로 5mm 정도의 깊이를 뚫게 됩니다. 대개는 그 지름이 4mm, 3mm, 2mm 정도의 구멍을 볼링공과 같이 일정 간격을 두고 구멍을 내게 되는데요. 이 구멍 낸 곳에 줄기세포를 심게 됩니다. 수술 전 도착해서 여전히 최적의 상태로 되어 있는 줄기세포들이 대개 680만에서 830만 사이의 세포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을 하이알루론산에 믹스를 해서 구멍마다 채워드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세포수가 많으면 좋은 걸로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정부에서 이 정도의 숫자가 무릎 연골 재생에 가장 최적화된 상태라고 인증을 한 것입니다. 이 정도 필요하게 되며 때로는 광범위한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2병이나 3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적으면 연골 재생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또 과도하면 손상된 부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자라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자는 정확한 판단을 하여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그 마른 상태 조건이 필요해서 관절경은 원래 생리식염수 안에서 하는 시술이지만 줄기세포를 넣을 때는 아무런 액체가 없이 건조한 상태로 시술을 하게 되고요. 대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흐물거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이 끝난 뒤에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요. 일정 시간 동안에 운동을 시키지 않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지켜보게 됩니다. 수술은 여기까지 진행되고요. 다시 관절막을 꼬매고 또 수술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무릎 줄기세포 수술이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고 의사의 복잡하고 섬세한 노력과 과정이 들어가는 일인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